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랬죠? 심리학 중에 행복 심리학이 있습니다. 마틴 셀리그먼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하는가, 행복할 때 심리는 어떤 것들인가들을 조사하고 발표를 하고 행복 심리학을 창시를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네. 그 행복하다고 하는 기준이 뭘까? 내가 돈 또는 성공 또는 남자 여자 여러 가지 팩트가 있겠죠. 여러분들 어떨 때 행복하세요? 하버드에서요 85년 동안 행복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한 교수가 85년을 연구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3세대에 걸쳐서 연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밝혀진 인간이 행복한 가장 중요한 변수, 이것을 이렇게 제가 초성 퀴즈로 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을 건강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건강과 아주 유사하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사람 또는 여러분이 행복했을 때 어떨 때 행복합니까? 단순할 때. 기억이잖아. 그렇죠. 기억. 단순하고 그냥. 네. 누구죠? 와, 이거를 맞추신 분이 많지 않았죠. 이분은 받았어도 한 번 더 드립니다. 왜 관계가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왜 관계가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많이 미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또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행복감이 훨씬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행복과 연관이 없다는 것은 아니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비교적 행복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비중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네. 이 동기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관계라는 게 말이야, 행복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성공. 관계가 좋아. 내가 일에서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 매진하는 것보다 관계를 잘 맺고 그것을 맺고 그것을 실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업무 성과를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관계라는 건 말이야, 좀 잘 묻고 또 이 얘기를,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잘 또 하는 방법들이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영향을 주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성공을 가져다 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아까 85%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소통을 잘하더라, 소통 능력이 좋더라, 이런 얘기죠. 소통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 혼자 딴 길로 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이거죠. 제가 대학에서요 직업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직업전선에 나가기 전에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능력들, 소양들을 미리 갖춰서 내보내는 일을 하는데, 가르치는 일, 그 중에 첫째가 소통 능력이에요. 소통 능력. 뭔 얘기냐면은 회사 가서 또 남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말귀를 알아먹고 또 그 말귀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관계를 맺고 내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이것을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소통 능력이 받쳐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 소통 능력을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성공으로 연결할까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보냐면요. 이렇게요. 자, 성공의 85%가 소통 능력에 달려 있는데요. 그것을 세일즈 화법으로 녹여내는데 세 가지 요소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네, 첫 번째 이겁니다. 고객과 신뢰 쌓기. 신뢰? 아니 그 신뢰 쌓기도 늘상 우리 하는 거고 그 고객과 신뢰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지. 그거 뻔한 얘기 하려고 얘기 왔어 당신?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쌓고 있는 신뢰 쌓기와 비교하시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울빈과 코클레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이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때요 분석을 해보니까 45%가 이거래. 이게 뭘까요? 뭔가 뭐야?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읽기 쓰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위에가 듣기. 그렇죠. 45%가 듣기. 그 다음에 30%가 말하기. 예, 근데 우리는 보통 말하기가 좀 많을 것처럼 보이죠? 듣기가 훨씬 많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는 아이가 있어. 얘가 들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프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주 우리 용인 이 우체국에 브레인이 한 분 계셔서 호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강의가 너무나 수월합니다. 리액션이 좀 좋아서. 그렇죠, 그렇죠. 저런 분이 참 어디서도 환영받는 분이죠. 네, 그렇죠. 네. 아이스크림을 들고 가던 아이가 넘어졌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아이 입장에서 한번 보자. 아이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아이스크림. 그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라. 듣는 것이 말을 듣는 것,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아이가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아이의 관심사가 스코프에서 벗어나지가 않죠. 그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 그것을 우리는 경청이라고 합니다. 상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게 이 한문의 청자가 아주 정말 재미있게 잘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앞에 보시면은 임금왕 위에 귀자가 있죠. 임금의 귀로 들어라. 임금의 귀는 뭐예요? 백성의 소리를 잘 듣고 그 민의를 잘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거죠. 어떻게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열십자에다가 분목자가 있죠. 열심히 눈을 주목해서 들어라. 무엇을 들어? 아이의 말. 이 청자에 경청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고객과 신뢰를 쌓을 때 고객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뢰가 쌓인다. 고객의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 신뢰가 쌓일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듣냐면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들이 상대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감정,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고객이 하는 얘기에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와 정서를 파악하세요 라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경청으로 마음을 열 때
자, 고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나는 평소에 병원에 안 가서 보험 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셔? 그래요? 나이 먹으면 또 이제 갈 수 있어요. 그죠. 속에 너 지금은 그렇지. 여기에서 고객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죠? 내가 이렇게 몸 관리를 잘한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고 건드려 줄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신뢰가 쌓인다. 자, 우리 경청을 잘하는 설계사님은 그렇게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네요. 요거를 좀 자기가 인정받고 뽐내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건드려 주지 않고 당신도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런 얘기 해서는 공감과 신뢰가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경청으로 마음을 열 때는 반드시 상대의 마음, 감정을 읽어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자, 우리가 다짜고짜 상품 설명부터 들어가면은 이거 이런 장점이 있고 이게 이번에 진짜 기똥차게 나왔어요. 이런 얘기 해서 상대가 보험을 가입할 확률은 별로 없다. 그죠? 뭐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상대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캐치해낼 수 있는 것들을 캐치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의하세요? 네. 예. 내 얘기가 아니고 상대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첫째. 자, 두 번째는 고객과 신뢰를 쌓을 때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다 그랬죠.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분석하신 분이 계시죠. 여러분, 요 앞에 보면은 학교 때 배우셨죠?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석을 했어요. 가장 기본의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단계별로 인간의 욕구를 분석을 했었죠. 인간이 누구나 이런 욕구가 있어요. 먹고 살고 내가 기본적으로 좀 의식주가 해결되는 욕구,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욕구. 여러분들이 하는 상품들은 다 이런 인간의 욕구와 연결되어 있는 상품들이 다입니다. 이 욕구와 연결되지 않는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이 중에 누구나 핵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인들이 목말라 있는 욕구가 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거. 푸사 여러분들 보면 인간들이, 현대인들이 좀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때 고객과 신뢰를 쌓을 때 이 인정의 욕구를 건드려주면 훨씬 더 신뢰를 쌓는데 가까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인정의 욕구를 하냐면은 인정이 있는 그대로 상대를 내가 잘 아니까 이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법을 썼을 때 비로소 긍정적 관계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가장 친한 관계일수록 무엇이 포커스가 되어 있냐면은 이거. 자, 이거.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이대로 가. 이런 관계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심리상담소를 하고 있다 그랬죠? 심리상담에, 가족 상담에서 가장 갈등과 또 문제를 가져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 야, 내가 다 가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게 정답이야. 라는 얘기들을 했을 때 자녀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그걸로 인한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괴리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바로 이거 길들이려고 하는 것 포기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 포기하고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 포기하고 신뢰를 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을 있는 그대로 우선 인정하세요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고객 너는 보험 잘 모르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아니고 현재 고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랬을 때 이 방어가 해제가 된다. 누구나 보험 얘기하려고 하면 벌써 마음속에 방어를 갖고 있어요. 방어. 그 옛날에 들어봤는데 어쩌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방어가 무장 해제가 됐을 때 비로소 나의 얘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자, 보세요.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면 이렇게 고객의 감정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얘기가 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앞에 제가 잘 들으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고객을. 이 얘기 드렸어요. 상대는, 고객은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내가 인정했고 경청했다는 거 무엇으로 알아? 아까 잘하시는 반응으로 알아. 반응으로 알아. 이렇게 앞에 화면 보세요. 너무나 활짝 웃고 이러는 거죠. 자, 고객과의 상담을 할 때 다짜고짜 제품 상품 또 이것저것 설명하는 거 별로 도움 안 된다. 고객이 자기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도록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술술 고객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그때 감정을 잘 캐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고객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잘 반응하세요. 이런 얘기죠. 제가 이 강의를 제가 이 국민연금공단의 강의를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여보 나 감기 오래나고 하면 사장님 반응이 어때요? 그죠. 너무나 아끼니까 그렇죠. 우리 이 남자들이 보통 그래요. 그래도 다행이시네. 평균 이상은 되셔. 너 밤늦게 싸돌아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평균 이상이세요. 좀 살갑게 다정하게. 자, 고객과의 얘기에서 우리가 반응을 조금 더 오버할 필요가 있다. 너무 과하지 않은 오버. 어떻게? 정말 대단한데요. 건강관리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도 몇 달 다녀봤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던데. 이런 반응들이 있을 때 상대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내가 조금 더 그랬을 때 비로소 마음이 조금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할 때 반드시 공감적 언어를 써라. 공감적 언어. 이게 말이 어려운데 공감적 언어가 뭐야 도대체. 말이 어려운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자, 부부 상담을 할 때요. 골이 깊어가지고 갈등이 생겨서 오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 부부 상담을 할 때 부부 치료 기법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마고 대화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마고 대화치료법. 이마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지에 다른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어인가 그래요. 이미지에 대한 것. 상대가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라고 그 훈련을 시켜요. 예를 들면은 여보 나 감기 오려나 봐 했을 때 그래 감기 오려나 그러는구나. 많이 아프겠네. 이렇게 상대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라. 그랬을 때 나는 그게 기계적일지라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은 위로가 되고 조금은 마음에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 반응이 아니고 반영이라고. 반응은 그대로 반사하는 거고 반영은 그 얘기를 반영해서 내 얘기로 돌려주는 것. 이야기를 반영하세요. 반영했을 때 비로소 상대가 나에게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 그거 할 때 바로 진지함과 또 여러 가지 표현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계라
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 편안하게 눈을 맞추는 거, 상대를 바라볼 수 있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 중요한 얘기죠. 자, 고객이 보험에 대해서 고민하고 불안해. 이거 할까 말까? 이게 해가지고 괜히 또 뭐, 내가 끝까지 넣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인정해주고, 그래,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과거에 뭐 그랬었고, 또 어느 분도 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험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게 보험료 쪽이세요? 아니면은 보장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으세요?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실질적 대화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죠. 공감적 언어로 반응해라. 이런 얘기죠. 자, 고객과 신뢰를 쌓을 때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되짚어 봐라. 내가 진짜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는가?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자, 두 번째, 인정을 고객의 감정, 정서, 밑에 깔려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공감적 언어로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 이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자, 신뢰를 쌓았어. 이것만 가지고 보험의 영업이 될 수가 없죠. 신뢰를 쌓았어.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게 제일 주목할 대목이에요. 뭘 해야 될 거예요? 뭐? 그 다음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거죠. 고객의 니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라. 그 필요한 게 뭘까? 자, 어떻게 파악해? 어떻게 파악해? 이렇게 파악해라. 이렇게. 자,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상품을 제시했을 때 성공률은 80%까지 올라갑니다. 안 그러고 무작정 들이대면 이번에 좋은 상품 내 위주로 수익률이 높은 거라든지 좋은 상품 위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오발탄만 남발하게 되어 있다. 고객의 니즈에 포커스를 해서 상품을 들이대야 된다. 자, 고객의 니즈를 어떻게 파악할까? 자, 보시면은 고객의 니즈는 인간의 심리가 요 왼쪽에 이 빙산 모델이라고 그래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정신 분석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요, 이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원리가 있고 현실, 지금 시점에서 이해득실, 나에게 도움이 돼 안 돼, 이거를 따져서 이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도덕 원리, 이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이 세 가지가 다 혼재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비중이 높느냐, 요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은 어떤 사람은 샘플이나 기프트 이거에 그냥 아주 몰입이 돼 있는 사람이 있어. 이번에 샘플 안 가져왔어요? 뭐 기프트 없어요? 이거에 오로지 몰입이 돼 있는, 어떻게 보면 본능적 욕구예요. 그 어떤 사람은 보험 상품의 이해득실,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고 있던 현실적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초월한 원리들을 갖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때 그 사람의 단순 정보만이 아니고 심리적 상태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이렇게 파악, 이렇게. 네, 보세요.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질문을 잘해. 신뢰관계관을 쓰였을 때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바로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개방형 질문. 질문에는 두 가지예요. 폐쇄형, yes, no, 그래, 안 그래, 아니야,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 말고 상대의 고민이 터져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니즈를 확인하는 질문,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또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한 것, 솔루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질문, 이런 실문을 잘해야 돼요. 고객과 신뢰관계가 쌓였을 때, 그리고 가정사라든지 또 고객의 어떤 상황들을 파악이 됐을 때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니즈가 어디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성공률로 높이는 80%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죠.
이 질문을 하고 또 대화를 할 때 고객과 공감적 대화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그 모순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식의 저주 엘리자베스 뉴턴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박사가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한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지식의 저주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누구에게나. 지식의 저주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민 가요 125곡을 선정을 했어요. 125곡. 노래방에 가면은 뭐 거기 상위에 있는 125곡. 그 중에 25곡을 추렸어요. 25. 5문제에서 한 문제 뽑은 거죠. 그리고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당신들은 전문가 그룹, 음악의 조예가 깊은 전문가 그룹입니다. 여기는 음악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냈어요. 설문조사를 먼저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은 전문가분들에게 당신들이 노래를 이렇게 타악기처럼 두드리고 문제를 냈을 때 비전문가분들이 몇 문제나 맞출 것 같아요. 125문제 중에서 25문제를 추려갖고 내요. 그러면 이분들이 몇 문제나 맞출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몇 문제나 맞출 것 같습니까? 네, 10문제, 5문제. 그렇죠. 이미 125곡, 뭐 학교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런 노래들인데 이렇게 두드리면은 그 중에 한 뭐 반절 정도 맞추지 않을까? 한 10문제, 5문제.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어떤 노래인지. 예로 든 거는 문제 답이 아니겠죠?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바로 알아맞힌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애를 3살짜리를 키우고 있는 분이었는데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피었네. 비추는 비연세. 비연세가 맞습니다.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이 논문의 핵심이 뭘까? 앞에 보시면 지식의 저주라고 돼 있죠? 자, 50% 정도는 맞출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2.5%밖에 못 맞췄어요. 나는 노래를 다 알아. 전문가야. 비전문가들은 뭔 노래지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노래를 치면서 벌써 멜로디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야, 이 정도는 다 알지. 이것도 몰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뭘까? 우리가 고객과 공감적 언어나 또 고객과 대화를 할 때, 고객과의 니즈를 파악할 때 이 정도는 알겠지. 이걸 몰라? 표적 치료.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대요. 그 다음에 대물이 뭐야? 뭐 큰 물건이야?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잘 알지만 실제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때 대화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자, 이 몇 살 같아 보여요? 4살. 예. 4살. 예. 그죠? 4살, 5살. 5살처럼 보이죠. 우리가 쉬운 용어, 비유와 사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유와 사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때 중요한 것 비유와 사례를 잘 준비해라.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할 때 사례를 많이 준비해. 그래야 이해가 쉽죠. 여러분들도 보험 영업을 하실 때 사례를 많이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저는 강의 사례를 과거에는 강의 사례 노트를 정리를 했어요. 강의 사례 노트. 예를 들어서 이런 공감대화법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사례를 얘기해야 돼. 김비경 강사라고 있죠? 또는 김창옥이나 이런 친구들 이 강의할 때 보니까 이런 사례를 얘기하는데 하고 여러분 맞아. 보험 사례에 대한 사례를 개인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들을 고객의 연령층별로 만날 때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내가 충분히 비유와 사례를 가지고 고객의 니즈를 맞춰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처음에 이분이 저축성 보험 얘기를 하다가 또 질병으로 옮겨가고 뭐 말이 횡설수설해요. 고객의 니즈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 변하는 것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핵심! 우리가요, 신뢰를 쌓는 것이 됐다면 정말로 본격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때는요, 잘 질문을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 질문할 때 비유와 사례를 섞어서 고객이 정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라고 하는 것은 항시 변하고 연령대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객의 니즈가 파악이 됐어.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이제 결정적 한 방을 날려서 성공률로 올려나가야죠. 자, 그것을 우리는 진실의 순간이라고 해요. 자, 고객을 위한 진실의 순간이 온다. 자, 보험 영업을 하면서 진실의 순간이 언제일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죠? 계약하세요. 그죠. 계약한다고 어제까지 다 얘기했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누구한테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이 양반이 기가 얇아가지고 갑자기 또 뭔가 또 막 또 이럴 때 참 그동안에 노력했던 거 이것들이 참 마지막 사인할 때까지 안절부절하죠. 요때 자리였네. 요때 요거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 이때 뭔가 잘못했을 때 그동안에 노력했던 것들이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다. 다 열심히 쫓았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영영 안 내려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진실의 순간을 15초라고 15초. 고객이 느끼는 진실의 순간은 15초. 그 15초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여기 모멘트 오브 트루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접점에 이 진실의 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투사가 소의 급소에 칼을 꽂는 찰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요 얘기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얀 칼슨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적자가 나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CEO로 등극을 해서 그 회사를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내는데 활용했던 중요한 경영 기법입니다. 자,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에 딱 취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영 상태를 딱 점검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다. 그 개판 5분 전이 어디에서 딱 나타났을까? 바로 기내식 식반을 받았을 때 흐트러져 있는 음식료들, 정렬이 안 돼 있는 것, 그리고 청결 상태가 부족한 식빵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들에게 우리의 서비스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더라. 이거부터 바로 잡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고객과 만나는 결정적 순간 이것을 바로 이분이 경영에 도입해서 이때 15초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흑자 기업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대적인 성공을 일으킨 사례를 자기가 책으로 활용한 것이 바로 진실의 순간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이 진실의 순간 15초에 집중하는 방법이다. 그 15초에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진실의 순간에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대화냐면은 아까 저녁 내 엉뚱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횡설수설 이거 다시 한번 고객님 이거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제 말 믿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말 믿고 일단 가입해 보세요. 절대 손해날 일 없어요. 이것으로 고객의 마음이 돌아설까? 자,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고민되는 게 당연하죠. 고민되는 게 당연하죠. 그분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공감이 먼저다. 계약을 고민할 때 고객의 고민을 인정하고 같이 공감을 해줬을 때 같이 같은 페이지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무조건 부정, 무조건 사인 먼저 강요했을 때 고객은 그 자리에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감이 우선, 인정이 우선, 고객이 경계심을 낮추고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 계약이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이 듣고 온 게 뭔지 이게 걱정을 명확히 파악해야 돼요. 걱정. 자, 보시면 이거 진짜 괜찮은 상품이라고 하니까 내가 진짜 그 고객님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 이거 결정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자, 이때 진짜 고민되시는 게 비용입니까? 아니면 보장 내용입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볼게요. 라고 끝내면 안 된다. 고민하시는 것을 제가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을 3가지 정도 다음에 언제까지 제시를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방법들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라는 얘기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례가 아주 좋습니다. 사례를 많이 개발하시고 사례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들었던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이 보험으로 인한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가입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메모를 하시고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노트 기능들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핵심으로 키워드만 적어 놓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강의 사례들을 많이 수집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들어가기 전에 그 사례들을 한번 쭉 스크롤 해가지고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을 제공했을 때 바로 고객들이 안심하고 신뢰를 더 느낄 수 있다. 자, 이 상품은 고객님 연령대분들이 하기에 딱 좋은 상품이에요. 이런 두리뭉실한 사례가 아니고 맞춤형 사례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비슷한 고민을 하신 고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이러한 결정을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어요. 라고 하는 사례들을 많이 준비하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에 보통 이거 많이 하셔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하셔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커피 한 잔 값이면은 이게 돼가지고 뭐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커피 한 잔 값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조금 더 숫자로 비교해 주시면 커피 한 잔 값 이게 아니고 실제로 보험을 가입을 해서 그것들로 인한 손실 인간은 누구나 위기에 있어서의 손실을 더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한 계산으로 통해서 비용으로 얘기를 해줬을 때 보험의 가치가 숫자로 드러난다면 훨씬 더 얘기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마지막으로 이 진실의 순간에 빠른 결정을 이끌 수 있도록 너무 성급하게 들이대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악영향이 올 수 있다. 이때 지금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연령대, 건강상태, 가입 제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진실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설득이 아니라 신뢰를 얻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고객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종병기 활이라고 활 보셨어요? 한 10몇 년 전에 나왔죠? 최종병기 활 안 보셨어요? 이거 꽤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최종병기 활 이때 아주 명대사가 있어요. 명대사 뭐라고 나오냐면요. 두려움은 직면하면 여러분 보험 처음 하실 때 두렵고 또 어떻게 가서 말할까 직면하고 또 직면하셨죠. 거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기 상황들이 있었죠. 그것은 극복하는 것. 뭐 이해득실을 따지고 계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명대사가 있었어요. 최종병기 활의 마지막 장면에 적군의 장수가 나의 사랑하는 동생인가 그럴 거예요. 여동생. 잡고 인질로 잡고 했을 때 이 주인공이 마지막 한 발 남은 화살을 인질로 잡은 이 여동생을 피해서 적장의 목에 화살이 날아가도록 하는 그 장면, 아주 압권의 명장면이었죠. 이분이 마지막에 날렸던 그 활, 네. 최종 병기, 이게 활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 그분의 심정에서 보면은, 자, 나는 이 활을 날릴 때 어떤 심정으로 날렸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은 보험 영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발 남은 그것을 명중시키면 안 되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에 최종 병기를 어떤 걸 가지고 최종 병기를 쓰세요? 필살 무기? 애교? 고개간데요. 최종 병기는 바로 내 자신. 그 중에서도 자신감 있는 태도. 내가 고객에게 추천하는 이 상품에 대한 자신감. 이것이 가장 큰 무기죠.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고객을 위한 추천이고, 고객에게 자신 있게 설명했을 때 고객도 나의 진심을 읽어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의 최종 병기는 여러분 자신이다. 내가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와 자신감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내 상품에 대한 공부도 하고, 아까 고객의 심정을 읽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사례도 준비하는 그러한 철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업에서 최종 병기를 여러분으로 만들어주세요 라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이겁니다. 자, 성공률을요 100발백중 올리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세상에 그런 툴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신뢰를 쌓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 고객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셔야 돼요. 그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필요한 걸 알았다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심을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세요? 예. 네. 자, 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2008년에 우리나라에 개봉이 됐어요. 이 영화가 이분이 억만장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자동차 정비공이에요. 이 두 분이 시한부 생명의 선고를 받고 같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갑이. 그래서 이 억만장자가 야, 나 세계 일주 갈 건데 너도 따라갈래? 해가지고 둘이 어차피 시한부 생명이니까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떠나는, 그리고 인생의 참 의미를 거기서 깨닫는 그런 영화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개봉했던 영화예요. 한번 보시는데, 이 두 분이 이집트에 여행을 가서 피라미드 앞에서 노을 지는 석양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 이집트 속담에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데. 어떤 질문? 너 잘 살으라고 이 생에 내 보냈는데 어떻게 재미는 있었어? 네.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줬어? 요거에 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 물론 뭐 이집트 속담이지만 의미심장한 얘기죠. 저는 이 FCC에 계시는 보험 영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가장 이 두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근거리에 와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일을 하면서 기쁨도 찾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이 위험에 처했더라도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냥 영업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 저도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